네, 길고 어두운 터널을 지나는 우리 경제 버팀목 역할을 해온 수출, 다시 살아날 것인가 아니면 주춤할지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하반기 경기 회복을 위해서 수출 시장과 공급망 다변화 등 넘어야 할 산도 많은데요. 취임한 지 보름을 맞은 박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함께 진단과 해법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장관님? 네, 안녕하세요. 네, 실은 9월 20일에 취임을 하셨고 그 직전에 국무조정실장 하실 때 저희랑 약속하셨거든요. 네. 그때 뭐 킬러 규제 이런 네, 내용으로 네, 좀 네. 출연이 예정돼 있다가 장관으로 이제 취임하셔서 출연이 무산됐는데 혹시 그때 갖고 있던 실장 당시 갖고 있던 아이디어가 장관 되고 나서 이어진 경우도 있었나요? 네, 그때 킬러 규제에 논의됐던 것 중에 주제 중에 하나가 산단 입지 규제를 완화하는 거입니다. 네. 근데 지금 산단이라고 하는 거는 요즘 젊은이들이 그런 공장에 취업하는 거를 원하지 않은 그런 지역이 됐습니다. 그래서 네. 이 산업단지 전국에 산재에 있는데요. 그런 네. 산단을 젊은이들이 가서 일하고 싶은 산단으로 만든다. 그러려면 산단의 여러 가지 입지나 이런 그 제한들, 용적률 규제, 또 거기 들어가야 될 종목들, 또 상업시설 배치 문제 이런 것들을 다 규제를 풀어서 젊은 사람들이 그런 시설이 다 있는 완비된 그 지역에 내 직장이 있는 네. 그런 지역으로 만들어서 좀 젊은 사람들이 좀 산단에 많이 가서 인력 문제가 구조적으로 해결되는 그런 산단을 만들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네, 제가 여기 와서 팔로우업을 제대로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실물경제주무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박문규 장관과 함께 하나씩 여쭤볼 텐데 사실 궁금한 건 그래서 상저하고가 실현될 것인가 그게 하나 질문이고 또 하나 전기요금 아니겠습니까? 네. 하나씩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수출, 우리를 흔히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 이렇게 규정을 하는데 수출 상황 어떻게 진단하고 계십니까? 네, 수출이 작년 10월부터 마이너스로 이제 전환이 되면서 네. 이번 달 지난 9월 달 실적이 나와 있는데 여태까지 이제 쭉 두 자릿수 마이너스를 보였다가 8월 달에 마이너스 8%, 9월 달에 마이너스 4%. 이제 전년 대비 제로에서 플러스로 이렇게 전환되는 그런 변곡점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그 구성 내용을 보면 네. 반도체 수출이 1월 달에 한 60억 불, 월로 60억 불 정도 이렇게 나가던 것들이 70억, 80억 불 돼서 9월 달에는 99억 불까지 이렇게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게 결국은 이제 연말에 반도체 가격 동향에 따라서 100억 불 이상으로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고요. 네. 중국에 대한 수출도 중국이 지금 워낙 경기 침체로 안 좋고 있는데 중국의 수출도 월별로 한 90억 불에서 지금 100억 불, 110억 불까지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서 점차 수출의 회복세가 품목별, 지역별로 이렇게 가시화되고 있다. 그래서 4분기에는 플러스 반전이 될 수 있도록 산업부가 각 부처하고 함께 총력을 다 하겠다는 게 저희 입장이고요. 네. 그거를 위해서 오늘 사실 아침에 민간 합동 그 수출 확대 대책 회의를 하고 왔습니다. 네. 그래서 무역협회 구자일 회장님뿐만 아니라 수출 업체 대표들 또 지원 유관 기관들 다 모여서 품목별, 지역별 또 전략을 어떻게 수립할지 9대 전략을 여러 가지 지역별로 해서 총력 대응해서 수출을 플러스 반전시키자 이렇게 이런 결의를 다지고 왔습니다. 네, 요약을 하면 지금은 플러스 전환의 변곡점에 네, 위치해 있다. 그렇다고 근데 보겠습니다. 6월까지만 해도 조금 전에 이제 산업 현장도 만나고 오셨다고 하셨습니다만 네. 산업계나 정부나 6월까지만 해도 대체로 좀 긍정적으로 3분기에 바닥을 치고 좀 긍정적으로 이제 예상을 했습니다만 산업계 분위기는 조금 설문조사 같은 거 보면 좀 바뀐 것 같은데 그런 우려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하신 반도체 업황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 그래도 신경 쓰인다면 반도체일까요? 네, 어떻습니까? 반도체 회복이 중요합니다. 워낙 우리 수출의 20%를 차지하는 분야이기 예. 때문에요. 그런데 최근에 AI에 들어가는 HBM 부품이라든지 네. DDR5라든지 새로운 칩 이런 거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고 네. 또 특히 D램이라든지 이런 가격이 반도체 칩의 가격 자체가 조금씩 회복돼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달에 그 IMF가 매년 그 회원국들하고 연차 연례 협의를 하게 되는데 IMF하고 한국하고 정부하고 연례 협의를 하면서 네. 전반적으로 본 게 반도체 경기가 회복이 되면서
성장 전망은 한국이 제시한 성장 전망을 달성할 것으로 IMF도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다라는 평가를 내렸고요. 네. 또 한국 정부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긴축 정책 그런 것들이 지금 금융 상황에서는 어느 정도 적절하다. 다만 말씀하신 대로 너무 한쪽 그 산업군에 치우치지 않고 나머지 분야 물론 이제 그 자동차라든지 기계라든지 조선 네. 이런 쪽에서 이제 회복세가 빨리 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수출 경기를 살리고 또 투심을 좀 살려서 네. 전반적으로 경기를 회복세로 이끌어 나가야 되겠다. 그래서 조심스럽지만 전반적으로 경기는 당초 정부가 전망했던 그 1.45% 정도, 1.4에서 5% 정도 수준을 기록하고 내년도에는 금년보다 나아진 2%대를 전망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어느 순간부터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우리가 3고를 상수처럼 좀 여겨주고 있는 상황인데 최근에 이제 환율 그 와중에도 역대급 엔화 약세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다 네. 보면 자동차, 전기, 전자처럼 일본과 경쟁하는 좀 주력 수출 기업은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 대한 고심도 크실 것 같아요. 네, 엔저가 저희보다 훨씬 더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수출 지역에서 같이 일본 제품하고 경쟁하는 지역의 경우에는 저희가 좀 불리해지겠죠. 또 우리 제품이 일본으로 수출하는 그런 품목의 경우에는 좀 불리한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우리 경제 구조가 일본의 소부장 부품이나 장비들을 들여와서 제조를 해서 그 글로벌하게 수출하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네. 한편으로는 그 소부장의 수입 가격이 또 떨어지는 실질 가격이 떨어지는 그러한 또 반대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말씀하신 대로 그런 품목별로 불리해지는 가격 경쟁력이 불리해지는 품목에 대한 대책을 강구를 해서 전 세계 수출 시장에서 우리 제품들이 경쟁력을 유지해 나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수출의 양대축이라고 하면 하나가 반도체고 하나가 대중 수출 부분일 텐데 사실 중국의 리오프닝 효과도 기대보다는 좀 약화하면서 정부가 제시한 경제 전망 상저하고 실현 가능성에 의문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아까 속보를 보니까 추경호 부총리 같은 경우는 유지하겠다 이런 입장이 나오기도 했는데 장관님은 뭐 같은 네, 저도 생각이신가요? 같은 생각이에요. 오늘 사실 아침에 그 경제 지표가 발표됐는데 산업 생산과 설비 투자가 설비 투자는 3.6%로 사실 올해 들어서 최대치를 기록을 했고요. 네. 산업 생산도 2.2% 플러스를 기록을 하면서 조금 좀 희망적인 그런 전망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 다만 투심이 살아야 되는데 그 긍정적인 것은 작년에 FDI 외국인 국내 투자가 302억 불로 역대 최대치였습니다. 네. 그 추세가 금년 상반기에도 170억 불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는데 연말까지도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수 있지 않을까. 이게 중국의 생산 기지로 있던 외국의 그러한 그 제조 관련된 그 시설들이 한국으로 이렇게 전환되는 수요도 있고 또 한국을 바라보고 외국인 투자가 지금 몰려들고 있는 그런 측면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투자를 잘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외국인 투자와 국내 투자를 살려나가는 것이 경기 회복의 지름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전기요금 인상 여부인데 어제 한 전 사장이 전기요금 인상 필요성을 언급을 했는데 아까 추경호 부총리 속보에도 들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민생 부담을 우선 고려하겠다라면서 인상에 대해선 방침을 정한 건 없다까지 나왔거든요. 장관님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전기요금 고민이 많습니다. 한전 적자가 지금 누적 적자는 네. 올해 연말 기준으로 47조 원에 이를 거고요. 부채는 201조에 달할 것으로 단기 전망이 적자는 됩니다. 50조 육박하고 있고.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따르면 또 이자도 뭐 1, 2조씩 내야 되기 때문에 걱정입니다. 근데 다시 되짚어 보면 이러한 적자가 왜 생겼을까요? 그거는 요금이 비용 대비해서 비용이 더 비싼 거죠. 네. 그런 그 요금 구조를 오래 가지고 끌고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정부 5년 동안 이런 그 원가가 올라가는데 원재료 가격이 올랐는데 그 전기료는 5년 내내 인상이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작년도 새 정부가 출범하기 전에 인수위 시절부터 5차례에 걸쳐서 약 40%의 전기료를 인상을 했습니다. 네. 그만큼 국민 부담이 1년 사이에
어마어마한 부담이 이제 올라가는 거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뭐 수익 구조가 마진이 조금 생기는 그런 정도의 구조를 만들어 놨지만 아직 이렇게 누적된 부채를 완화시키기에는 부족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요금 조정이 필요한데 너무 단기간에 국민 부담이 많이 들어가는 측면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네. 일단 정부로서는 한전이 지금 재무 계획에 따라서 재무 합리화를 그 조치를 지금 취하고 있습니다만은 네. 구조 조정을 통해서 더 자체적으로 흡수할 부분을 찾아내야 된다. 그러한 뼈를 깎는 구조 조정이 전제되지 않고서는 네. 국민들한테 이런 부담을 더 이상의 부담을 전가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안전의 구조 조정 노력을 더욱 더 지켜보면서 전반적으로 유가라든지 국내 경기 여건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그러면 있습니다. 원가 상승에 따라서 전기요금 인상 압력도 커진 상황이지만 소비 충격을 좀 최소화하기 위해서 일단은 한전의 구조조정이 우선이다. 이렇게 일단은 보시는 겁니까? 네, 그걸 더 지켜보고자 합니다. 사실 전력량 요금 단가인가요? 그걸 가지고 이제 전기요금 향방을 좀 우리가 예상을 하는데 이게 유지가 되면서 동결되는 게 아닌가 이런 전망이 있는데 어떻게 여기에 대해 좀 부연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거는 이번에 그 유가라든지 이런 네. 것들이 그 6개월 후방으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장기 계약을 하기 때문에 유가라든지 예. 가스라든지 도입이 그런데 오히려 이번에는 그 가격이 떨어지는 조정 수치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 가격을 올려야 되는데 전기요금을 하방으로 내릴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동결이 된 거고요. 네. 다른 요인들은 말씀드린 대로 그런 종합적인 고려를 통해서 인상 여부가 결정될 거다 이렇게 혹시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상 여부 되는 시점을 좀 알 수 있을까요? 대략적으로? 그래서 이제 그거는 전반적으로 이제 한전이 네. 새로운 사장 경영진이 지금 들어오셨기 때문에 네. 그런 그 구조조정 계획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좀 본 이후에 추진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전기 요금도 현실화해야 되겠습니다만 또 소비 충격을 아까 말씀드린 최소화하는 방안이 있을지 한번 지켜보기로 하고 나오셨으니까 청정 에너지 확산을 위해선 연구 개발이 좀 필수적인데 거기에 대한 질문까지 하고 마무리하면 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한편으로는 지금 R&D 예산이 매년 증가해 왔다가 내년도에 처음으로 삭감이 되면서 과학기술계 반발이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미래에 대한 투자를 포기하는 것이란 지적도 있는데 여기에 대한 정부 입장을 좀 여쭤보겠습니다. 미래에 대한 투자는 계속 해야죠. 우리 정부는 R&D 투자율이 세계 숫자상으로는 2위지만 실질적으로는 세계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거의 네. 20-30년 동안 변하지 않는 그런 세계 최고의 R&D 투자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 한편으로는 그렇게 많은 물량적인 투자에도 불구하고 R&D 그 성과, 투자에 대한 성과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한 해도 빠지지 않고 계속 지적이 됐습니다. 여러 가지 지표들이 제기가 되어 왔는데요. 네.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R&D 투자액 대비 로열티 수입 비중은 OECD 36개국 중에 23위, 그리고 피인용 상위 1% 논문 비중은 미국은 46%, 중국이 24% 수준인데 우리는 3% 정도 수준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결과가 되는 것은 네. 도전적인 연구보다는 좀 쉬운 연구, 성과를 그냥 쉽게 낼 수 있는 연구. 그래서 R&D의 한 70% 정도의 지원 단가가 약 2억 원 정도에 불과하고 네. 그렇게 되다 보니까 결국은 이런 성과가 낮은 것으로 귀결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그동안 이렇게 많은 R&D 투자를 했기 때문에 보다 성과를 좀 높이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동안 20-30년 동안 한 해도 쉬지 않고 이렇게 R&D 투자를 늘려왔는데 한 번은 더 효율화를 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고 투자를 늘려가는 것이 국민의 세금을 보다 더 효율적으로 쓰는 방법이다라는 차원에서 이번 한 해에 그런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네, 앞으로 알겠습니다. 지속적으로 늘리는 그 방침은 변함이 없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취임사를 다시 한번 읽어봤더니 수출 반등을 위해서 정책 지원 의지를 다진 점이 가장 눈에 띄더라고요. 앞으로도 기대하겠습니다. 못다한 질문이 많은데 다음에 한번 더 나와주셔서 또 정책 설명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박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함께했습니다. 장관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